은퇴를 하고 나면 모든 걱정과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다. 특히 오랜 시간 해외에서 일하며 고된 이민자 생활을 견뎌낸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평온하게 살겠다는 오랜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러나 막상 귀국해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는 달랐다. 늘 그리워하던 고향 땅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고 삶의 속도와 질감은 자신이 알던 그것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나이든 이방인이 되어버린 듯한 고립감, 경제적 부담 그리고 외로움은 은퇴 후 삶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35년간 생활하고 은퇴 후 서울로 귀국한 김정호 씨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 유학을 계기로 현지에 정착했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를 키워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삶이 끝나자 그는 늘 그리워했던 한국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국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의 물가는 그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미국에서 매달 나오는 연금과 은퇴 자금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구매력이 급감했고 특히 서울의 주거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마포구에 보증금 없이 월세로 들어간 원룸은 한 달에 90만 원이 넘었고 전기 가스 관리비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니 미국보다 오히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다. 그는 나는 고국에 돌아와 손주들 얼굴 보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몇 달 만에 경기도 외곽의 저렴한 빌라로 이사를 갔지만 고립감과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 후 고향 대구로 돌아온 박선영 씨의 사연이다. 캐나다에서는 은퇴 직전까지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했다. 현지에서 받은 국민연금과 간호사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를 기대했지만 귀국 후 그녀는 연금이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나 사회서비스와는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도 낮았다. 특히 그녀는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폭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과 마주했다. 돌봄 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매번 대기해야 했고 요양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다. 박 씨는 캐나다에 있을 땐 나이가 들어도 돌봄에 대한 불안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 모든 걸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그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평생을 보내고 은퇴 후 경북 영주로 돌아온 이춘배 씨의 삶이다. 그는 고향 땅에서 텃밭 가꾸며 소일거리하며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고 은퇴 자금으로 작고 단출한 집도 마련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만 이내 그는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실감했다. 오랜 해외 생활 탓에 말투나 사고방식이 달라져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들었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경조사나 모임에 참석해도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는 동네에 젊은 사람도 없고 의료 인프라도 열악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병이 있는 그는 병원 갈 일이 많았는데 가까운 곳엔 병원이 없고 시내까지 나가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무료함과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도시든 시골이든 나 같은 노인은 환영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한국을 은퇴 후 안식처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환상은 현실과 부딪히며 무너졌다. 외국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느껴지게 만들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국민을 위한 제도들은 이들에게 배타적이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국내에서 일하고 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이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 생활이 길었던 이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게다가 급속히 변한 사회문화와 인간관계의 양상은 귀국자들에게 깊은 고립감과 소외를 안겨준다. 경제적으로도 원화 환율 변동이나 생활물가 상승은 은퇴 자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고 의료나 돌봄 분야의 공공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 후 삶이 평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향에 돌아온다는 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지역의 생활비, 의료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외환 흐름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귀국이란 선택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단지 그리움이나 감성에 의지해 내린 결정은 현실에서 높은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이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고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익숙한 곳이 가장 낯설고 차가운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현실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귀국 후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물음은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특히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은퇴 후 한국에 돌아온 분들일수록 이 질문은 더 깊고 복잡하게 다가온다. 처음엔 고향 땅을 다시 밟는 그 자체로 벅찬 감동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들을 일상으로 끌고 오고 더 이상 귀국자가 아니라 그냥 노년층으로 분류되며 각종 사회적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은퇴 후 귀국한 이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생활비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은퇴자금은 원화 기준으로 보면 제법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다. 한국은 결코 저렴한 나라가 아니라 특히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각종 관리비를 포함한 도시 생활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소박하게 살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서울에서 원룸 하나 유지하기도 빠듯하고, 지방이라고 해도 교통이나 병원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결국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원화 환율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정 수입의 가치가 꾸준히 줄어들 수 있다. 즉 예전에는 한 달에 여유롭게 쓰던 금액이 이젠 매달 빠듯해지고 언제부턴가 절약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오해다. 한국은 분명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복지가 누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면 여전히 허점이 많다. 국내에서 장기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아니라면 공적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생긴다. 해외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이런 불이익은 커진다. 외국에서 성실하게 세금 내고 연금 납부했다 해도 한국에서 그 경력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건강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다. 갑작스럽게 귀국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본인이 아프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노인 요양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대기만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 비용이 은퇴자들의 생활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건 가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은퇴자들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외에서 살아온 분들은 돌아오면 고향이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나이든 이방인이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관계 방식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이웃끼리 오가며 밥 한 끼 나누는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다. 동네에 새로운 노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말투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벽이 생기고 결국 이들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혼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젊을 땐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지만 은퇴 후엔 고요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외로움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이 고립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우울감, 수면 장애 그리고 무기력증은 고립된 노인의 대표적인 증상이며 이는 다시 신체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은퇴 후 귀국이란 결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다시 짜는 재설계에 가깝다.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환경이 과거 그대로일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오히려 냉정하게 따져보고 내가 돌아갈 곳에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지, 혹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국은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걸까? 물론 있다. 다만 그 대안은 감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는 귀국 시기를 미리 정하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리하고 오는 방식보다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생활비 수준이나 환율 흐름, 건강보험 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둘째는 은퇴 이후에도 일정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기반의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일거리, 혹은 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 셋째는 사회적 연결망을 먼저 만들어두는 것이다. 지역의 은퇴자 모임, 봉사단체 혹은 지역사회센터 등을 통해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면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누구나 고향은 그립고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다. 현실은 차갑고 때로는 무정하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기에는 이성적인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후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 귀국은 선택이지 당연한 수순이 아니야. 선택한 만큼 책임도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책임은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자. 한국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들의 현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환점이고 그 전환이 성공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오롯이 개인의 계획과 선택에 달려있다.